시작하기 전에 본 영상은 오직 정보 제공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치료용이나 진단용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힘듦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울증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들도 우울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죠. 아동 청소년기 우울증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일부의 경우 가족력, 따돌림, 환경 문제나 가족 문제, 신체적 질환 혹은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들도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를 치유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예외 없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죠. 하지만 어른들과는 다르게 아동 청소년기 우울증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은 과민 반응부터 무력감까지 다양하게 나타나죠.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아동 청소년기 우울증의 8가지 신호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째, 심한 감정 기복입니다. 아이들은 보통 감정의 변화를 자주 보이며 무거운 감정들도 많이 느끼지만 감정 기복이 심하다면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어느 순간에는 괜찮아 보이다가 한순간에 변해서 갑자기 감정 폭발을 보이는 것이죠. 보통의 감정 폭발은 자신의 물건이 망가지는 등의 촉발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촉발 요인 없이 감정 폭발을 보인다면 이는 우울증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아이는 어쩌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감정들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감정 기복의 또 다른 증상은 과민 반응입니다. 예민함이 더 증가되어 더 많은 짜증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증상으로 분노에 찬 싸움, 정서적인 예민함 증가, 불안감 증가 또는 감정적으로 무감각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런 증상들을 보인다면 아이를 판단하려는 마음보다 온화하게 항상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력감입니다. 우울증의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는 무력감입니다. 자녀가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일상적인 일들에 참여하는 것도 꺼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무기력해 보이거나 극심한 피로감을 보일 수도 있죠. 우울증은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세로토닌은 수면에 도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로토닌이 렘 수면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죠. 비록 아이들이 매일 밤 잠자리에 들 수는 있지만 아이들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는 숙면을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인들에게는 멜라토닌이나 수면제와 같은 수면 보조제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이런 약물들을 멀리하는 것이 좋죠. 셋째, 좋아하던 활동에 흥미를 잃습니다. 우울증은 깊은 감정이나 행복감을 빼앗아갑니다. 이는 아이들의 눈에 잿빛 세상을 만들고 삶의 색깔을 흡수해가죠.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좋아하던 활동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면 자녀와 대화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여러분이 비판 없이 기꺼이 들어주려고 한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만약 아이가 대화할 의사가 있다면 아이에게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전문가의 상담을 제안해보세요. 넷째, 식욕의 변화입니다. 아이들은 식욕의 변화도 겪을 수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식욕과 수면 습관의 변화는 우울증의 증상이죠. 무가치감 또는 절망감은 식욕과 수면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아이가 과식을 하거나 아예 먹지 않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은 뇌의 화학적 반응을 유발하여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탄수화물은 뇌에서 쾌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발생시키는데 이는 아이가 파스타 한 접시나 설탕이 든 빵을 먹을 때마다 위안을 느끼게 되죠. 감정으로 인한 식습관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영양소와 비타민이 가득한 건강한 식단을 차려줘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아이들이 겪는 우울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슬픔 또는 절망감입니다. 우울증은 기분 장애입니다.
거의 아즈카반의 죄수들처럼 죽음의 영혼을 먹고 살죠. 우울증은 아이들의 의지와 적극성을 모두 고갈시킬 수 있으며 아이들이 절망적이고 무가치하게 느끼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울증은 죄책감도 심어줄 수도 있죠. 여섯째, 학교에서의 행동 문제입니다. 다른 증상들의 결과로 아이들은 학교에서 행동 문제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는 심적 혼란과 일반적 과민 반응의 결과물과도 같죠. 아이들은 결국 학교에서 싸움을 걸거나 말대꾸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의 행동 문제들은 관여하기 곤란하고 성가신 일일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순간적인 충동이 우울증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이에 대해 말하기를 꺼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말할 준비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기꺼이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일곱째, 학업 성적 하락입니다. 우울증의 또 다른 증상으로 학업 성적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학업 성적 하락은 서서히 나타나거나 즉시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아이들이 흥미를 잃었다는 확실한 신호이죠. 아이의 학업 성적 하락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외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힘에 부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알게 하는 것이죠. 여덟째, 사회적 위축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증상은 사회적 위축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는 것이 때로는 우울증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친구 사귀기를 주저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친구들과 단절하기도 하죠. 본 영상이 여러분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고 느끼셨나요? 자녀가 이런 우울증의 증상을 보이는 것 같다면 자녀를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점점 죽음에 초점을 두고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며 자신의 소유물을 나눠주거나 자신에게 해를 입히기 시작했다면 이는 자살에 관해 생각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특히 우려가 되는 신호입니다. 앉아서 아이들이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세요.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자녀에게 그들을 위해 누군가가 곁에 있음을 알게 해줄 것입니다. 본 영상에서 설명한 증상들을 자녀가 가지고 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며 도움이 될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된 연구 및 참고 문헌은 아래 설명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심리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